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몇 개의 강의에 걸쳐서 핫캐리어가 만드는 효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핫캐리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핫캐리어가 만드는 효과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공정적으로 진행하는 라이트 리드 오프 드레인 영역이라든지 스페이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PN 접합을 배울 때 브레이크다운 현상에 대해서 배웠었고, 브레이크다운 메커니즘 중에 애벌런치 이펙트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해보면요, 왼쪽 그림과 같이 PN 접합에 리버스 바이어스가 아주 크게 걸린 상황에 대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왼쪽이 P타입 반도체고 오른쪽이 N타입 반도체가 되겠는데, P타입 반도체니까 이제 홀들이 메저리티 캐리어고 일렉트론이 마이너리티 캐리어라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양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적은 수의 전자가 확산에 의해서 디플리션 리전으로 끌려 들어오게 되면은 이 디플리션 리전 안에는 큰 리버스 바이어스 때문에 강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에너지 밴드라는 것은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그려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자는 이 강한 일렉트릭 필드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마치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겠는데요, 이렇게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실리콘 원자와 충돌을 하게 되면은 전자를 하나 튀어나가게 만들고요, 전자가 튀어나갔다는 얘기는 빈자리가 생기니까 홀이 또 생겼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실리콘 격자와 충돌을 해서 일렉트론과 홀 쌍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가 또 충돌을 하여서 일렉트론과 홀 쌍을 만드는, 일렉트론과 홀 쌍이 연쇄적으로 급격하게 생성되는 현상을 우리가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큰 일렉트릭 필드가 걸린 상황에 전자가 가속하게 되면서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실리콘 격자와 충돌하면서 일렉트론 홀 쌍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현상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급격한 캐리어의 증가를 만들어내게 되겠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와 홀의 쌍이 생성되게 되겠습니다. 모스펫에서도 동일한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쿼지 2D 모델을 통해서 맥시멈 일렉트릭 필드, 즉 수평한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의 프로파일도 구해봤고, 최대값도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맥시멈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은 마찬가지로 모스펫의 드레인 근처에서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채널을 따라서 흐르던 전자가 드레인 근처에서 강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큰 에너지를 얻게 되었고, 이 큰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실리콘 격자와 충돌하면서 일렉트론과 홀 쌍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렉트론 홀 쌍 역시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일렉트론 홀 쌍을 우리가 핫캐리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모스펫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세지면 세질수록 드레인 근처에서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 때문에 핫캐리어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러한 핫캐리어가 만들어내는 여러 현상들을 우리가 핫캐리어 이펙트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핫캐리어가 만들어내는 현상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하나씩 다음 강의에서부터 배워나갈 텐데요, 나중에 메모리 소자를 배우면 아시겠지만 플래시 메모리에 같이 이러한 핫캐리어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핫캐리어 효과들 역시 모스펫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안 좋은 효과들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핫캐리어 효과들을 우리가 최소화하는 것이 모스펫에는 더 유리한 측면들이 많이 있겠고요, 우리가 핫캐리어 이펙트들을 최대한 줄이려면은 결국은 이 맥시멈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 Emax 값을 줄이는 방법을 고안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Emax 값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L 값은 루트 3 곱하기 xj 곱하기 tox로 표현이 되고, Emax 값이 이 L 값에 반비례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이트 랭스가 스케일링 되면, 즉 모스펫이 스케일링 되면 될수록 정션 뎁스와 옥사이드 두께는 우리가 낮춰야만 하겠고, 낮춘다는 얘기는 Emax 값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서 이해를 해보면요, 우리가 게이트 랭스를 줄이면 줄일수록 드레인 근처에서 나타나는 이 Emax 값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마찬가지로 옥사이드의 두께를 줄이면 줄일수록 Emax 값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스펫이 스케일링 되면 될수록 우리가 Emax 값이 커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Emax 값을 줄여서 핫캐리어가 만드는 나쁜 효과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Emax 값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공정적인 방법, 즉 LDD 영역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LDD 영역이라는 것은 Lightly Doped Drain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즉 드레인이긴 드레인인데 낮은 농도로 도핑된 드레인 영역을 우리가 LDD 영역이라고 하겠고요. LDD 영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공정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것이 본 고급소자 물리 과목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여러분들이 LDD가 어떤 영역이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개념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LDD 영역을 만들 때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스 드레인 도핑을 할 때 낮은 농도로 먼저 도핑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 영역이 이제 LDD 영역이 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고요. 도핑 농도는 뭐 10에 15승에서 17승을 넘지 않는 정도의 도핑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핑을 한 다음에 옥사이드 혹은 뭐 절연체 물질을 전체 영역에 대해서 덮어줍니다. 이런 것을 브랭킷 데포지션, 담요를 덮듯이 덮어주게 되겠고요. 이렇게 옥사이드 층이 두껍게 쌓이고 난 다음에 엣지백이라고 불리는, 즉 식각 공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덮은 옥사이드 층을 조금씩 깎아주게 되겠습니다. 깎아주게 되는데 이렇게 깎여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깎여 나갔다가 이렇게 양 사이드 날개 같은 영역은 계속해서 남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옥사이드가 다 걷어내어지고 이 게이트 양옆에 날개 같은 영역이 남게 되는데 이 영역을 우리가 스페이서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스페이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다시 높은 농도의 도펀트를 우리가 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을 이용을 해서 주입을 해주게 되면은 이 스페이서 영역 때문에 도펀트들이 이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남은 영역에 들어가게 되겠고,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소스와 드레인 영역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요, 우리가 게이트가 존재를 하고 소스 드레인이 약간 떨어진 곳에 존재를 하게 되면서 그 중간에는 도핑 농도가 조금 낮은 라이틀리 도프드 드레인 영역, LDD 영역이 다음과 같이 형성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LDD 영역이 형성되고 나면은 결국은 도핑 농도가 상대적으로 소스 드레인보다는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볼티지 드랍이 발생을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볼티지 드랍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작아질 수 있겠다. 즉 Emax 값이 LDD 영역 때문에 낮아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LDD의 효과를 이해해보면요, LDD가 없는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드레인 근처에서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되는 이 구간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하면 결국 포텐셜이니까 이 에어리어가 결국은 VD-VD set만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LDD 영역이 존재를 하면요, 결국은 이 폭이, 즉 드레인 근처에서 폭이 더 커지게 되겠죠. 즉 이렇게 커지게 되면서 결국은 같은 VD-VD 셋이 걸려야만 하니까, 즉 이 아래쪽의 면적은 같아야만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최대값 Emax 값은 감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모델링 하자면 Emax 값이 이 추가적인 LDD의 길이 성분 때문에 더 감소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실제 관측된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를 LDD가 있을 때, 없을 때를 비교한 것이 되겠는데요. 지금 LDD가 없는 모스펫 같은 경우가 점선인데요. 점선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익스포넨셜하게 급격하게 드레인 근처에서 증가되고 Emax 값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LDD, 이제 N-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드레인이 있는 LDD 영역을 가진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넨셜하게는 증가하지만 Emax 값이 다음과 같이 감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LDD가 무조건 좋은 효과만 만들어내느냐? 그렇진 않겠죠. LDD 때문에 저항 성분이 증가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웠듯이 이렇게 추가적인 기생 저항 성분은 결국은
드레인 커런트를 감소시킨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선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LDD를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가 드레인 커런트를 약간 희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LDD를 만들어 줌으로써 핫캐리어가 만들어내는 나쁜 효과를 막아줄 것이냐, 이것은 이 모스펫의 사이즈나 그 디바이스의 동작 전압 조건 등등에 따라서 이제 엔지니어가 선택을 해서 디자인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LDD 때문에 드레인 커런트가 감소하는 것은 이 하이케이 스페이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또 보완을 해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스페이서라는 것은 결국은 게이트 옆에 이렇게 날개처럼 달린 영역이 되겠는데요. 이 날개처럼 달린 영역 밑에 LDD 영역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 LDD 영역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도핑 농도가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항 성분을 만들어서 드레인 커런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게이트에서 전압을 인가를 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수직한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만 생각을 하였지만 이 옆으로 빠져나가는 프린징 일렉트릭 필드도 같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점전화를 생각할 때 이 점전화에서 퍼져나가는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듯이 게이트에 우리가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수직한 일렉트릭 필드도 생기지만 이렇게 뭔가 휘어져 나가서 도달하는 일렉트릭 필드도 형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게이트 프린징 일렉트릭 필드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는데요. 이 수직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채널이 형성되듯이, 즉 Q 인버전이 형성되듯이 우리가 프린징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를 최대한 키워서 우리가 이 LDD 영역에도 우리가 Q 인버전을 조금이나마 더 만들어 준다면은 드레인 커런트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프린징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를 키우려면요, 얘도 결국은 옥사이드 물질, 즉 절연체 물질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리콘 옥사이드보다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나 혹은 하포늄 옥사이드와 같은 하이케이, 즉 유전율이 더 높은 물질로서 스페이서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프린징 필드가 더 세질 수가 있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프린징 필드에 의해서 모여지는 Q 인버전이 조금이나마 더 증가하여서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우리가 LDD 영역을 만들게 되면은 추가적인 기생 저항 성분 때문에 드레인 커런트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하이케이 스페이서라든지 기타 다른 공정들이 또 열심히 연구가 되었었고 적용이 되었습니다.